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전날 하락했던 IT 업종의 기관 투자가가 중심으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날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예측은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금융기업들의 주가가 6월 들어 미국 금리 인상 전망과 맞물려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금융업종 기업들의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금융업종 수익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미 인상 효과가 국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금융주가 고점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일부 과열 현상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치솟은 재건축 단지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온라인 가상화폐가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국내 유명 거래소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다운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인 빗썸과 코인원이 전날인 10일 오후 8시께 일시적으로 접속이 마비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83포인트 오른 2374.70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37포인트 상승한 669.2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집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8거래일 만에 사사에 나서면서 1,600억 원 이상의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 조정에 이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양시장 모두 시원스러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장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 장의 정리와 함께 내일 장의 전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는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용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날씨가 좀 여름 날씨로 다가가는데 오늘 대표님의 의상을 보니까 시원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뭐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해줬고요. 잠시 후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겠고, 대표님이 무료 방송을 진행하신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 무료 방송 좀 고지를 도와드릴까요? 네. 네. 내일부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정석 투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예언 관리하고 수익 추구하는지 그거를 일단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수익 내드리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무료 방송 고지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정석투자를 통해서 1시간 동안 함께 했다면은 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장중 내내 대표님 방송을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 사이트에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요. 정용 대표님 방을 클릭을 하신다면요. 바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정용 대표님의 사진을 꾹 눌러주신다면요.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적정 주가와 함께 그리고 3일 동안 공개가 되는 무료 방송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방송과 함께 적정 주가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고지를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바로 오늘 시장의 정리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양시장 모두 시원스러운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대표님은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를 도와주셨을까요? 오늘 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게요. 일단 제가 오늘장 한마디는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상승 조정 진입. 혼조세 국면이라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한 줄로 좀 평을 해주셨는데 오늘 양시장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과 그리고 조정 진입, 혼조세 국면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바로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어제장에는 양시장 조정을 보였고 오늘은 또 반대로 양시장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400선을 넘으면 다중고점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 밀리면 외고점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외고점이 좋다. 무슨 얘기냐? 조정을 받아야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오늘 어느 정도 만회해 줬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추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현재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혼조세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그 말씀 드릴게요. 원래 상승과 하락은요 마지막 30%가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올라갑니다. 지수든 종목이든. 그러다가 막판에 30%가 그게 엄청나고요. 또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나 종목이나 빠질 때도 보면 마지막 30%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안 났어도 막판 30%를 만약에 수익을 내면요.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또 반대로 장이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한 5년, 10년 사이클로 대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위험관리 아무리 잘하다가도 막판에 30% 더 빠질 때 그때 위험관리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요. 쉬지 않고 내달릴수록 불안해지는 거니까 밀려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은 뭐냐면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수가 좀 빠져도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2017년 하반기 주요 이슈를 좀 미리 설명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이제 6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조만간 하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부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거고요. 하게 될 경우 언제 하느냐 이건데 미국의 금리 인상은 6월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9월 혹은 10월 언제 하느냐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기준금리가 한국은 1.25%입니다. 근데 미국은 6월에 인상할 경우에 한 0.25로 인상할 경우에 1.00에서 1.25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단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왜 미국 금리 인상이 9월이냐 12월이냐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9월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하고 금리가 역전돼요. 한국하고 금리가 역전돼 버리면 한국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자가 유출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9월에 하느냐 12월에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12월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때요? 금리 인상 속도를 약간이라도 좀 늦출 수가 있잖아요. 12월에 하면. 근데 9월에 한다 그러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제 가계부채 관련된 것들 모든 게 아마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들어갈 겁니다. 최근에 이제 신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잡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설명드리겠고요. 국외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탄핵 열차는 출발을 했어요. 근데 탄핵 절차가 미국은 좀 복잡합니다. 한국은 딱 두 가지잖아요. 국회에서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 거치고 상원 거치고 또 연방정부까지 법원까지 이제 거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위험한데 앞으로 또 뭐가 더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관련된 건 제가 이제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이것저것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방송상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망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정도에 끝이는데 왜 여기서 중요하냐 이걸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트럼프가 어떤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과연 미국 경제라든가 국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바로 북한 문제가 연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살든 말든 솔직히 우리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북한 문제는 우리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리고 주시장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략적 인내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트럼프가 뭔가 대외적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군사적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닉슨 전 대통령, 그 다음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각각 탄핵의 위기에 몰렸을 때 결국 닉슨은 탄핵이 됐죠. 클린턴은 탄핵까지는 안 됐는데 어쨌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닉슨은 칠레, 그 다음에 클린턴은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또 저게 불똥이 또 이 북한 문제를 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는 국내는 금리 인상, 미국은 트럼프 요 두 가지 항상 체크하시길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와 함께 앞으로의 하반기에 대한 이슈까지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최근 장은 6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에 상당히 많은 국내외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월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고요. 이제는 뭐 6월과 그리고 12월에 대한 여부의 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을 텐데 뭐 9월과 12월 이런 시기가 아무튼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이슈를 좀 점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구체적으로 오늘장 정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대표님과 함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코스피도 올라와줬고 코스닥도 올라와줬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건 뭐 길게 설명드릴 거 없고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기간 순매수 덕분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요. 전일 하락에 대한 반발로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하고 연동도 됐는데 문제는 670선 회복은 실패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하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1개월 보름 동안 이제 계속 횡보 국면인데 단기 등락은 여기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의 정리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에 대한 그런 정리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중요한 건 또 내일장의 전망일 텐데요. 이런 반등이 내일장에도 지속이 될지에 대한 여부 궁금하실 텐데 대표님과 함께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예측한다면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등락 요소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결과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등락, 세 번째는 코스피 수급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장 시작될 때는 아무래도 미국이 예를 들어서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에는 영향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싸움이 될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와 연동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좀 많이 좀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스닥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한 부분까지도 짚어드렸고요. 저희 정석투자와 매일 밤 함께 하신다면은 내일장의 전망까지도 탄탄하게 도와드리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보틱스가 올라왔습니다. 1조 7,69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떴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합니다. 텔콘이 올라왔는데요. 70억 원 규모 3호 전환 사채 발행 결정 공시 또한 올라왔네요. 다음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수주 개선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 상승 시도를 한다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감마누가 올라왔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현대로보틱스가 올라왔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떴습니다. 이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따라서 오늘 현대로보틱스는 5% 넘게 빠졌습니다. 39만 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정석 투자를 계속적으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유상증자와 또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좋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표님 과 함께 더욱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현대로보틱스가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뜬 이후 오늘 6% 가까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저거 제목만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저게 자본금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제 저건 자본금이 아니라 유상증자 했을 때 그러니까 들어오는 금액 그게 이제 1조 7천억 원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현재 약 600억 정도 되거든요, 자본금이. 근데 자본금 자체로는 한 3분의 1 정도 좀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주당 예정 발행가액이 4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이제 기업에 돈이 들어온 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현재 발행 예정가액이 40만 원이면 상처로 생각해 보세요. 40만 원이면 증자에 참여하겠어요? 안 하죠. 최소한 20% 올라가야 되거든요. 48만 원 정도 돼야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48만 원 넘어가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현재 적정 주가는 35만 원 정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당분간 관망하기 바라겠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현재 가격대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가격대는 이제 39만 원인데 이게 발행 예정가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 되려고 해서 만약에 유상증자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20%는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로 생각해 보세요. 발행 예정가가 40만 원인데 현재가가 35만 원이에요. 그럼 증자 참여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과연 이걸 끝까지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로 억지로 올리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면 결국 내려가서 아마 그 발행가액이 조절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 공시사항에 따라서 오늘 5% 넘게 빠졌습니다. 주식 가치가 좀 희석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시라라는 그런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텔콘이 올라왔습니다. 텔콘 역시 7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떴는데 일단 텔콘 오늘장의 흐름을 보면요. 1% 넘게 상승하면서 7,9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워낙 어제장에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어서 오늘장도 좀 상승을 해줬는데 이 소식과 함께 최근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텔콘에 대해서는 3호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떴습니다. 워낙 어제장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적정 주가 대비 이미 2배 이상 고평가가 됐고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위로 21선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공시로 올라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70억 원이든 뭐 50억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만약에 자금 사정이 아주 좋으면 전환사채 발행할 이유가 없거든요. 실적이 정말 좋다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게 왜 올라갔나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기업명이 안 좋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도하시고요. 밀렸을 때만 21선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단기적으로 올라온 흐름인 만큼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사인 주셨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21선에 대한 접근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종목 빠르게 확인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수주 개선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서 주가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뉴스에 발맞춰서 오늘 6% 넘게 상승했고요. 13,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워낙 지난 8월 달에 최저가죠. 이거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7,967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주가가 13,000원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삼성중공업은 수주 개선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유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적이 어떤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웃기지 않습니까? 뭐 기대감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안 올라갈 주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결국 유동성 장사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조정받으면 좀 제대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욕심 자제하시고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렷한 재료가 없다면은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좀 탄력을 받는다. 어찌됐든 상승 이유를 좀 만들어서 좀 부추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삼성중공업 역시 그렇습니다. 이제 수주 개선 기대감일 뿐이지 이게 실적으로 정말 눈앞에 보이는 가시화가 되지 않은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61선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죠. 간만우가 올라왔습니다. 자, 간만우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떴습니다. 주주 변경 소식도 상당히 주가에 많은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만우는 오늘 15,000원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네요. 자, 대표님,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어쨌든 최대 주주 변경이 이제 호재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이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덩달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워낙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일 상한가로 출발해서 상한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홀딩하세요. 그게 아니라 상한가 출발을 안 하거나 아니면 상한가 출발했다가 밀리면 그냥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보유자는 관망하는 게 좋아요. 왜냐? 이 종목이 만약에 조정받으면 정말 제대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따라가지 마시고 일단 탄력 좋다고 해서 이제 저럴 때 예를 들어서 3일 연속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점상한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더 가면 좋은데 안 가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떤 그런 홀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낭패를 보니까 미보유자들은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9일까지만 해도 8,000원대였던 주가가 어제장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내일장입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내일 시점에서 좀 매도하라는 전략, 그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을 해보시라라는 그런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사항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할게요. SKC가 또 올라왔네요. 네, 첫 번째 우량주는요, BGF 리테일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1% 넘게 빠지면서 11만 6,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전에도 대표님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신 부분도 있었고요. 주식 선물할 때도 좀 함께 거론을 했던 적도 있는데 오늘 우량주 꼽아주신 이유를 바로 대표님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BJF 리테일을 지금 3거래일 연속 상당히 내려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그 기업 분할에 대한 그 평가가 좀 나쁘게 나오면서 이제 내려갔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고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 선물 그 매도 사인 내면서 추세 매매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통업 쪽에서 찾자. 그런데 편의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뭡니까? BJF 리테일밖에 없거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거의 14만 원 전후에서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14만 원 전후에서 만약에 주식 선물 매도를 했다 그러면 지금 약 한 17% 이상 빠졌으니까 대략 170% 평가액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계속 홀딩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 나오면은 추가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물 대응 전략 짜드릴게요. 보유자는 번전 또는 손절 10%에서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매수하느냐? 만약에 굳이 매수한다 그러면 120%까지 기다려보세요. 그 정도 되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잡지 말자. 그리고 어쨌든 BJF 리테일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해드렸었는데 결국은 빠지잖아요. 제가 이제 이따가 후반부에 또 주식 선물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시사항이 또 올라왔었는데, 인적 분할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을 공시한 이후 8일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이전부터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유자에 따른 본전 또는 손절 10%,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121선을 좀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량주는 BJF 리테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SK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는 오늘 상당히 탄력이 좋은데요. 9% 가까이 올라와줬습니다. 33,8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지난 4월의 최저가가 28,250원이었어요. 4월에서 오늘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 SKC에 대해서는 우량주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평가됐습니다. 지금 이게 적정주가 7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됐는데, 이 종목도 추격 매수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꼽아봤고요. 아직까지 이제 탄력은 좋은데, 일단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눌림목에서 이제 올해, 저점이죠. 저점이 이제 대략 한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 계속해서 눌림목이 발생했었죠. 했다가, 오늘 이렇게 급기야는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근데, 직전 고점 라인이 또 있어요. 여기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완전히 시원스럽게 뚫기는 좀 어렵지 않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한번 매도해 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없는 분들은 5일선 매매해 주시면은 아마도 전업들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전 고점과 상당히 밀접하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1월과 2월 달에 찍었던 고점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5일선을 이용해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직전 고점을 뚫을 것 같다라는 예상으로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BJF 리테일과 SKC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콜바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코니 또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개별주는 한국콜마가 또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 않네요.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도 4% 넘게 빠졌습니다. 77,200원인데요. 올해 1월 달에 최저 57,700원을 찍고 난 이후 한 9만 원대까지는 좀 상승을 해줬는데 9만 원 이후에는 다시 7만 원대까지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테마주, 개별주죠. 한국콜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종 상당히 집중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또 매수를 하셨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런 종목을 보면 적정 주가 확인이 왜 필요한지가 아마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적정 주가가 23,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비록 빠졌지만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7만 원 깨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23,000원이라 그랬잖아요. 적정 주가가. 근데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올랐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2015년이었죠. 그 당시에 가격으로 보면 13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계속 내려가다가 이게 이제 연초부터 이제 올라왔는데 한때 이제 그 최근에 8만 원을 돌파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77,000원이죠. 그러면 많이 빠졌네 싶은데 문제는 가치에 비해서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화장품주하고 제약주가 고평가된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그럴듯한데 밀릴 때는 허무하게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5일선이 21선을 아래쪽으로 이제 이탈하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61선 깨지기 전이나 120선 깨지고 나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20선도 약간 좀 불안하고요. 무조건 7만 원이 깨지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게 아니면 지금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만약에 그때 들어가면 단기식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23,000원인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적정 주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적정 주가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요.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딱 들어오시면은 평택촌놈 적정 주가라고 크게 네모난 배너에 써 있거든요. 그 부분을 꾹 눌러주신다면은 바로 적정 주가 확인할 수 있는 검색으로 이어지니까요.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정주가 이야기 했으니까 또 무료 방송도 다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도 안 됩니다. 내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해주신다고 해요. 저희 정석투자는 저녁 1시간만 진행을 하는데 이 무료 방송은 아침 개장 전부터 개장 후까지, 마감 전까지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이 무료 방송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되고요.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면 바로 대표님의 무료 방송 방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콜마까지 알아봤는데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콘이 오늘의 개별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인콘 오늘자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인콘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 상당히 탄력이 좋네요. 14,0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님과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인콘은, 오늘장 15%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현재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위로 21선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실전에서 사실 여기서 추천을 했었어요. 했었다가 지루하길래 여기서 그냥 거의 본전에서 던졌거든요. 저는 추천하고 나서 일주일까지 안 가면 그냥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트폴리오가 50개, 100개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뭐 후회할 망정 일단 안 가면, 일주일 안에 안 가면 단기 종목은 던져요. 보통 단기 종목은 일주일, 중기 종목은 한 달 정도 제가 버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추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뭐 한두 개씩만 계속 추천한다 해도 1년이면 몇백 개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딱딱 잘라주는데, 이게 가니까 좀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실전에서 추천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만약에 21선 전후가 온다 그러면, 잡아봐도 무난하고요. 저평가돼 있고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나름대로 어떤 개인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없으면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콘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좀 홀딩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 인콘 관심 있으신 분은요, 21선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였습니다. 한국콜마와 인콘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섹터 오늘의 테마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일홀딩스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오오토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 첫 번째 테마주는 메일홀딩스입니다. 자, 지주사인데 오늘 13% 넘게 상승을 해줬고 윗꼬리도 상당히 달려 있는데 자, 오늘 29,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메일홀딩스는 지난번에 한번 거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장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전에서 추천했었는데 못 잡았어요. 아슬아슬하게. 저는 전업 단기는 추천을 많이 하지만 직장인 단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정말 가끔 하는데 이걸 직장인 단기로 딱 추천했는데 어제 250원 차이로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오늘 2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좀 안 좋았겠어요. 전 추천주가 이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그만큼 이걸 제가 좋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적정주가 79,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근데 왜 제가 보유자를 매도하고 미보유자는 전업단기 21선 보자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계속 윗꼬리예요 지금요. 계속 윗꼬리 달리거나 양봉 나온 윗꼬리 달리거나 아니면은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게 만약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누군가 매집한다 그러면 아직 매집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윗꼬리 달리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단타로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로서는 직장인들이 이제 저는 이제 내일 더 빠지면은 이제 오늘 더 빠지거나 어제 이제 더 빠졌으면 들어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유자는 일단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만약에 21선이 오면 들어가시고 아니면 말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맞습니다. 28%까지 좀 올랐다가 내려오는 흐름이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 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매수가 오지 않는다면은 그때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일단 다른 매수가를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할게요. 네오오토가 올라왔습니다. 네오오토 오늘장의 흐름은요. 이 종목 또한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습니다. 2% 넘게 상승했고요. 8,63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상당히 12% 넘게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는 흐름이었거든요. 자, 대표님, 네오오토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차트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적정 주가는 21,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보유자는 일단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 매매해 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참 묘하게도 최근에 아슬아슬하게 앉았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6월 7일에 8,010원까지 찍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8,000원에 추천했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급등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추천하면 아슬아슬하게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저점 매수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이게 세기형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점, 고점, 그 다음에 저점, 고점, 그 다음에 또 저점이죠. 또 최근에 고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그재그 패턴이에요. 예, 지그재그 패턴입니다, 이게. 세기형의 특성이 뭐냐면 저점을 깨지도 않고 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해요. 이게 세기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61선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겠죠. 파란색이죠. 여기 온다 그러면 일단 이게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일단은 딱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결과는 저도 잘 장담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지켜보시다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기형의 특징이 어떠냐면 세기형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돌아요. 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N자형 패턴, 그죠? 그거는 이제 딱 계단형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데 세기형은 정말 극단적인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쐐기형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매집하는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단타 치는 과정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너무 기니까 나중에 강연회 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쐐기형은 뭐 아니면 도다. 극단적인 흐름이다. 그것까지만 알고 계시고요. 일단 그렇게 대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의 기술적 분석까지도 더해 주셨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더욱더 깊은 설명을 해주시진 않았지만 일단 쐐기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말씀을 하셨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60일선 이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석투자 1시간이니까 시간 관계상 듣지 못한 이런 내용들은 무료 방송에서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료 방송도 많이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주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물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업종은 코스피 운수 창고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테마도 확인할게요. 자, 테마는 코스피 코스닥에서 3개월 이내 신규 상장주가 올라왔습니다. 네, 현물 전략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죠. 업종과 그리고 테마도 좀 달라졌는데. 자, 대표님, 업종과 테마가 공략이 다르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코스피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항공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엔 좀 해운주를 좀 접근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운수창고에는 이제 해운주도 있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물건을 좀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보관하고, 이런 그 기업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종목명을 말씀 안 드리는 게 추천이 되기 때문에 좀 자제하려고 그런 거고요. 테마주는 신규 상장주 들어가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신규 상장주를 거의 매일 봅니다. 매일 보면서 이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체크를 해요. 근데 신규 상장주의 특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 그러면 한 4, 5개가 올라가면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시면 지수가 좀 내려가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은 약간 소외된 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신규 3개월 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소외된 흐름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도 좋다, 접근해도 좋다라는 그런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식 선물 전략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주식 선물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코스피에서는 서비스업이고요. 코스닥은 또 제약이 올라왔습니다. 단타 전략도 확인할게요. 코스피 의약품이 올라왔네요. 네, 앞에서도 주식 선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해주셨는데, 자, 내일의 전략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서비스업과 제약, 그리고 단타는 의약품이 올라왔어요, 대표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 제가 코스피 이통업 하면서 편의점 얘기했잖아요. 그럼 BJF 리테일이라는 거 다 알았고요. 코스피 서비스업 하면서 넷마블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엔소프트잖아요. 제가 아주 그냥 대놓고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40만 8천 원에 끝났는데 정확하게 42만 2천 원까지 최종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저는 올라가면 계속 추가합니다. 추가했다가 물량 줄여주고 추가했다가 물량 줄여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도 손해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계속 중기 매매할 거고요. 올라가면 그냥 정말로 이번에는 50%에서 그냥 손절해서 끊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코스닥 제약주 중에서는요. 코스피, 코스닥 2000 종목 통틀어서 가장 고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2000 종목 중에서 최고로 고평가된 종목이 바로 코스닥 제약주에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또 지금 주식 선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거를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타는 이제 코스피 의약품인데 이제 이 코스피 의약품 요 종목들은 작년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인데 오늘 또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은 먹잇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선물 전략에 대해서도 꼼꼼히 도와드렸는데 말씀 앞뒤로 전해 들으니까 매도 포지션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식 선물 전략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죠.
네, 먼저 주식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관망이고요. 자, 이어서 다음 전략도 확인합니다. 단타는 선물은 매도 물량, 본전 청산 또는 홀딩, 또 옵션은 선물과 동일 기준으로 연동을 해보자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9월물은요, 1.75포인트, 0.57% 상승하면서 308.40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선물 옵션 전략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매도 사인 낸 기준으로는 아직도 1.90포인트 여유가 있어요. 제가 310.30에 매도 사인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본전이 오면 청산하고, 아니면 그냥 계속 홀딩 한다. 이 전략인데, 왜냐?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변곡점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격보다 분명히 대부분 제 좋은 대로 했던 분들은 평가 이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본전 오면 그냥 이번에는 그냥 본전치기로 끝내자 하고 던지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계속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옵션은 이제 선물하고 당연히 연동해서 대응해 주시는데 간단합니다. 선물에서 본전치기로 정리하면 옵션도 당연히 이제 풋은 정리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홀딩하면 같이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번에 여기서 밀리면 크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단타 구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본전에서 정리하던가 크게 먹던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렸으니까요. 내일장의 전망, 대응까지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표님과 직접 상담해드리는 코너죠.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문자,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자는요, 532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현대 미포조선을 2년 넘게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보유하고 계셨는데 매수가가 11만 6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현대 미포조선은 오늘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늘 11만 3천 원인데요. 바로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대표님, 2년 넘게 가지고 있으셨대요. 네, 대표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상담 부탁드릴게요. 매수 가격을 환산해보니까 정확하게 2년 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년 8개월이니까 개월수로 어떻게 됩니까? 32개월이죠. 근데 지금 던져놨어요. 무조건 던지세요, 일단. 왜냐하면 매수했다가 한 20% 이상 손실을 봤는데 본전이 온 거는요, 무조건 본전 매도가 원칙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또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5년 되고 10년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본전은 올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주식 안 하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 32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을 좀 불편하게 갖고 사셨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매도하시고요. 미보이자는 직장인 단계로 60일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욕심내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수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갈 때까지 갔고요. 금년 저점에서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고생 끝내시고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가든 다른 거로 잡든 일단 이번에는 던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지금 본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본전에서 매도하라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점이 지나면은 또 물리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또 기회비용으로 날리게 됩니다. 그 부분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2960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자, 영원무역을 매수가 4만 5천 원에 비중 50%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마도 목표가라든지 매도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지금 36,650원이에요. 손실폭이 있으신데 네,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대표님, 영원무역을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여쭤보셨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매수가가 45,000원인데요. 이게 적정 주가가 35,6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인데 제가 이거를 적정 주가로
매수가로 착각을 해서 이제 보유자 수익 10% 또는 수익 30% 하고 있는데 이건 저의 실수고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아직은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21선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업무역에 대해서는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하시라. 그러니까 시청자분,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도 홀딩을 하시고요. 또, 21선에 대해서는 미보유자에 대해서 21선 이용해서 매수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정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 빠르게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 390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는데요. 대표님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신원 매수가 2,700원에 비중 30%인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저희 애청자분이 보내주셨네요. 자, 신원은 2,700원이 매수가인데 오늘 2,390원입니다. 1% 넘게 상승을 했지만 아무래도 매수가보다는 좀 부족한데 대표님의 조언을 정말 꼭 듣고 싶으시다는 시청자분이시네요.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본전까지 기다리시거나 그럼 홀딩해야겠죠. 아니면 빨리 교체 매매하세요. 매수 가격 자체가 지금 안 좋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2,700원에 매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과정이 안 좋죠.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시점에서 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주가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처치 유형은 61선까지 기다리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61선에서 전업 단기로 들어가시고 현재 계신 분들은 뭐 어차피 중기로 끌고 가면 본전은 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티던가 아니면 다른 거 잡고 싶으면 빨리 교체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못 끌고 가실 분들을 위해서는 또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현명한 전략이다 말씀해 주셨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61선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택중농 정우영 대표님과도 함께 오늘 1시간 정말 알차게 꾸몄는데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1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적정 주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무료 방송에 대한 내용도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적정 주가 무료 방송도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방송과 적정 주가는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모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방송은 내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이뤄질 예정이고요. 또 적정 주가는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사진, 평택전놈의 적정 주가 꾹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이 두 부분 꼭 잘 참고를 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